자, 이번 대선에서 보면요. 발모제, 병사 월급, 출산 지원, 재난 지원금, 기본 대출 등 온갖 포퓰리즘이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에서 앞을 다퉈 막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포퓰리즘이 지금 제안하는 것들은 죽고 사는 필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 발모제, 약이나 치료에 대한 일종의 그 의료보험 혜택까지 해주려고 하면서 정작 이들이 본질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은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에서 왜 원가 주택으로 국민에게 아파트를 국가가 원가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출산 지원 100만원씩 1200만원 준다는 윤석열의 말. 허경영이가 애 놓으면 5천만원 주겠다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액수의 다가가 도덕성이나 양심을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발모제, 탈모까지 신경 쓰는 이재명이 심는다고 말하면서 이재명은 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기본주택이라고 던져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산층 서민이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앞다퉈서 하고 있는 꼴이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집과 일자리, 이 두 개에 있어서는 오라고 해서 성장률을 높인다. 윤석열도 결국 성장률을 높인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이 둘 다가 다 성장 운운하고 자빠졌습니다.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무슨 국민소득 5만 불, G5, 코스피 5천도 황당한 소리고요. 2,500이라도 버티고 있으면 다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연 말이에요.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성장을 해서 그 성장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기본적인 취지도 현 시점에서는 황당하다는 겁니다. 집 문제는 성장과 관계없습니다. 한국이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에 성장을 하지 않아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자, 89년에도 무주택자가 6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작년 말까지도 중장년의 무주택 비율이 60%입니다. 중장년의 무주택 비율이 60%면 실제 젊은 사람의 무주택 비율은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70%에 가까운 2030 1인 가구들 전월세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집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 최소의 행복을 담보하는 것은 집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이 인식이 없는 걸까요? 그들은 왜 집은 말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보면 경향신문에 한 기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싸구려 고시원을 잃은 순간 모든 미래가 무너졌다. 그래서 젊은 청춘, 즉 가족과 단절되거나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청춘이 고시원에서 밖으로 내몰리는 순간 노숙을 반복하며 거리를 떠도는 생활로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무너지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 고시원이라는 데서 쫓겨나니까 일도 마음도 미래도 주거 불안정의 연쇄 효과로 이것들이 다 나타났다. 그래서 기댈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대학의 이 사회복지학과를 다녔던 한 씩씩하던 소년이 집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떠도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라는 문제가 결국은 청춘들에게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산층이나 서민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전월세를 사는 한국의 집 없는 무주택자 60%가 얼마나 개인의 삶이
고통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모르지 않을 건데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을 외면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는 거 보면 한 200만 채씩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재명도 이제 집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뭐 이런 걸로 해가 윤석열이 비스무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라는 것들이 청년 원가 주택이니 그거 우리 거 따가간 거죠. 그 다음에 기본 주택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몇백 몇천 채나 폼으로 임기 내에 겨우 짓는 척하고 나머지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건폐율 완화, 규제 완화해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무한대로 짓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작년에 6월 달에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되어 버스를 덮쳐서 9명이 숨지고 그리고 8명이 부상을 입었죠. 그런데 지금 어제 또 광주에 주상복합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똑같은 현대산업개발이에요. 6명이 지금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광주에 철거 현장이 무너져서 버스를 덮쳤을 때도 그때 철거 관련해서 하두급이 광주 5.18 단체장을 하던 문흥식입니까? 그자가 관계돼 있고 또 철거왕이 관련돼 있고 뭐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8개 동에 아파트 오피스텔을 850실 정도 짓는 공사 현장이에요. 지난번에도 이 동구 학동 현장이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비리와 부패에 기반을 합니다. 뒤늦게 이제서야 광주시가 현대산업개발 광주 내 모든 현장에 중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것 말고도 화장 아이파크, 계림동 아이파크, SK뷰 등 여러 현장이 더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개월 전부터 사고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이렇게 예고되던 때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구 학동도 재개발이었고 이번에 서구 화정동도 결국 재개발 현장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 기한을 맞추려고 공사를 겨울철에 서두르다가 발생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의 이해관계, 주민들의 이해관계와는 관계없이 업자들과 그리고 관계되어서 결탁된 정치인, 지자체, 그리고 시행사, 조포, 깡패, 그리고 관련 기관 등의 유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동구학동에도. 재개발 조합장이 이제 그 문흥식이 꼬봉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재개발 조합 측에서 회사 공사비를 올려줬다. 그래서 필요 없는 화려한 시설을 더 짓게 해서 2천억을 올려줬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는가를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저는 재개발하느니 차라리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대로 살게 해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지을 거 있으면 한 채 정도 이렇게 보완해서 짓고 하면 되는 것이지 싹 밀어서 아파트 지으면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 대다수가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민간 공급을 여야의 1, 2당 후보들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부분, 그것이 마치 한국의 주거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모든 것을 파퓰리즘으로 다 들어주겠다 하면서도 집 문제만은 포기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다. 언론사하고도 이해관계가 있고 메이저 언론사. 그 신문에 한때 부동산 경기 좋으면 대부분의 광고가 부동산 분양 광고잖아요. 종편하고도 이해관계가 있죠. 종편의 광고도 상당수가 부동산 분양 광고죠. 또 뭡니까? 우리나라에 이 투기하는 기득상류층 거기에 모든 이런 정책 결정권자, 정치인, 법조인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투기 대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그 속에서 재벌 건설사 그리고 투기청 그리고 거기에서 뻗어먹는 공무원 그리고 조폭 정치인 등이 다 연결되어서 시행업자까지 이렇게 다 해먹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해도 딴 데는 다 파퓰리즘을 하면서도 집에 대해서는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다. 정말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외면하고요. 발모전이 이런 데 매달리고 있다. 병사 월급이니. 얼마나 정치인들이 다 허당들입니까? 그런데 그거에 좋다고요. 국민들이 패를 나눠서 그쪽에서 꼬리를 살랑거려요. 집 없는 사람이 60%인 나라에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민들 위하면서 집 공급하는 거는요. 임대 아파트, 온갖 이름을 붙인 임대 아파트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원가로 집 좀 공급할 듯 하지만은 그거는 매체하다가 끝납니다. 이들의 생각은 전부 민간 공급, 평당 수천만 원짜리 아파트 공급하는 데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